제 소리 잘 들리시면 채팅창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우선 잘 안 들리시면, 네, 컴퓨터나 노트북 상에, 네, 볼륨을 좀 높여주시면 그래도 조금 더 잘 들릴 겁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혹시 지금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켜놨는데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점검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2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CPU, 네, 신청하신 분들 맞으시죠? 아, 소리가 들리지 않으신 분들도 지금 있으신데, 줌에서 왼쪽에서, 네, 오디오 이 부분 있잖아요. 왼쪽 하단에 보면 이걸 좀 클릭하셔가지고 소리 조절을 한번 해봐 주세요. 네, 네. 소리 조절을 주시면, 네, 이게 또 컴퓨터 뭐 스피커 소리로 나게 하는 거, 뭐 이어폰으로 하게 하는 거, 이게 또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네. 소리 점검을 이제 좀 하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경북대학교에서 그리고 계명대학교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교육이 이제 일반 교육은 3회차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5월 17일, 그리고 5월 20일, 5월 27일. 오늘만 1시 시작이고, 다음 주 월요일, 네, 다다음 주 월요일은 다 10시에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팀원들이 모두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분이라도 꼭 참석해서 교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 음, 네,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 어,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 CPU의 문제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아, 다행이에요. 네, 소리가 들리고 계시네. 네. 문제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이제 문제를 벌써 푸신 분들도 있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단계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음, 이제 초기 1단계 여러분 기술 분야에 대해서 특허 검색하는 걸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검색식 작성하는 거라든지 여러분들이 쓸 DB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오늘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하셨으면 검색 결과를 엑셀로 다운받으시고, 이제 뭐 노이즈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신 다음에 정량 분석, 이제 차트를 그려주는 작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네, 문제 보시게 되면 정량 분석해라. 이런 정성 분석해라.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정량 분석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엑셀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이제 차트를 그리실 건데 이 차트를 어떻게 그리면 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두 번째 시간,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정성 분석 단계, 이제 여러분들이 정성 분석을 위한 거, 핵심 특허를 도출하는 것들, 그래서 뭐 전략을 제시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면 될지는 이제 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오늘 수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기술 분야에 대해서 이제 특허 검색식도 작성해 보시고 그리고 노이즈를 제거하는 작업도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중간고사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시작이 하기 전에 네,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좀 뭐 검색식 짜는 거는 좀 완료해 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추후에 이제 진행하는데 좀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시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기 줌에 채팅창 있죠?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그 내용들 좀 확인하고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그냥 바로 DB 검색부터 들어가면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그 이론들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P R&D, 네, 여러분들이 이제 IP 특허를 조사해서 이제 연구 개발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에서 많이 요하죠. 원래 예전에는 R&D 결과물로 이제 특허를 출원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연구 개발 기획 단계에서부터 네, IP 특허 정보를 검색을 해서 이제 전략을 도출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획 단계 때 이제 IP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연구개발 어떤 방향으로 할지 이런 방향성을 찾는 데도 활용을 해볼 수 있고 연구개발의 목표를 잡을 때 어떻게 추진할지 어떠한 전략으로 갈지 그리고 우리가 R&D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성과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보호할지 이런 것들도 IP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출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 개발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실제하려고 할 때 위협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IP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특허 분석하는 것들을 경영기획단에서, 연구개발단에서, 특허관리단에서 이렇게 다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경영기획단에서 이제 연구 개발하는 이제 초기에 또는 뭐 경영자 입장에서 네, 전략을 짜는 그런 입장에서 특허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자 하냐면 지금 우리가 연구 개발하려고 하는 그 동향, 트렌드를 이제 파악할 때 특허 분석을 좀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신사업을 할 거다. 어떤 데 이제 좀 투자를 하면 될지 신사업을 발굴할 때도 이렇게 특허 분석을 하고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기술 분야가 어느 시장에 진입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도 특허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많이 하는 거는 우리랑 동일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경쟁사, 이 경쟁사의 기술 동향 파악하는 것을 많이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연구원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개발해야 할지 방향을 설계할 때 이제 좀 많이 특허 분석을 해요. 지금까지 공개되어 있는 기술을 봤을 때는, 아, 여기까지 연구가 되었구나. 나는 그 다음 단계부터 이제 뭔가 더 나은 것을 개발해야겠다. 이렇게 찾아볼 때 특허 분석을 하고, 그리고 지금 기술 개발의 위치를 파악할 때도 합니다.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이 기술 분야가 좀 시장이 커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경쟁하는 기업들이 많은 그런 위치인지 아니면 내가 연구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이 거의 사람들이 진입하지 않는 초기 시장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도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공백 기술을 파악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 개발하는 그런 요소로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특허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회피하면 될지 이제 연구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특허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특허를 계속 유지할지 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할 때 또 활용을 하는데요. 이제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다.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짤 때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기술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타 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특허를 사버릴지, 매입할지, 아니면 라이센싱 해가지고 우리도 사용할 수 있게 할지, 이런 것들을 또 전략으로 짜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영기획단에서 연구개발단에서 특허관리단에서 다양하게 특허 분석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허 분석할 때는 특허 정보의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음,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특허 정보가 뭔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허 정보는 이 특허 출원이라는 이 절차에 따라서 발생되는 모든 정보를 특허 정보라고 해요. 지식재산
특허권 관련해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서 이 순서를 나타낸 표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건 좀 복잡하죠. 근데 그중에서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 한 번에 가는 요 흐름만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연구원분들이 발명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권리를 받기 위해서 특허 출원을 하거든요. 그 연구원들의 이름이 발명자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그 출원한 날짜, 출원 일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부여받는 출원 번호, 그리고 발명자가 속한 기업이면 출원인의 그 기업명이 들어가게 돼요. 출원을 하고 나면요. 거의 모든 특허가 1년 6개월 후에 공개가 됩니다. 네. 공개됐을 때 그 날짜, 공개 일자 정보도 아실 수가 있고요. 공개 번호 정보도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개가 될 때는 공개 공보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 공보가 나오면요. 여기에서 이제 뭐 특허가 뭐 등록됐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공개해서 여러분들이 이 특허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등록이 돼야 돼요. 그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심사 청구라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네, 심사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받냐 하면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에게 심사를 받습니다. 이 심사 청구는 출원인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줘야지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들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특허가 기존 발명에 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지, 뭔가 더 나은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새롭다 또는 뭔가 더 나은 것이 있다 하면 최종 등록이 됩니다. 그때 등록 일자, 등록 번호 이런 정보들도 생겨나게 되죠. 등록이 되고 나면요, 최종적으로 등록 공보가 나오게 됩니다. 네. 등록이 되고 나면요,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 이 출원 절차를 따라서 등록까지 가게 되면요, 공개 공보, 등록 공보 이렇게 두 가지 공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특허 정보들을 이제 서지적 정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허 정보는 또 기술적 정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허 공부의 80% 이상이 아직 다른 곳에 공개되지 않는 기술 정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특허 정보를 통해서 경쟁사가 지금 어떤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지 기술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출원하고 나서 1년 6개월 후에 공개되기 때문에 여기 시간차는 있지만 지금 경쟁사가 어떤 것들을 연구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사가 지금 무엇을 연구하고 있구나, 어디까지 연구했구나, 어떤 실험을 했구나,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구나, 이런 정보를 얻으시면 이제 여러분들 연구 개발할 때는 그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겠죠. 그거의 다음 단계 뭔가 더 개량돼서 더 나은 단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의 시간이랑 비용을 줄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특허 공보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서지적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출원 일자, 출원 번호, 그리고 등록 일자, 등록 번호 이런 일자 정보랑 번호 정보 얻으실 수가 있고요. 발명자가 누군지, 그 출원이 누군지 이런 인명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명의 명칭, 그리고 기술에 대한 간단한 설명 요약, 그리고 그 대표 도면의 정보들을 이 특허 공부의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런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특허 공부 보시게 되면 이렇게 특허 정보 앞에 숫자가 기재되어 있어요. 이 숫자가 INID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51번은 국제특허 분류 코드 IPC 분류 코드라고 하자 하면 다른 특허 공보에 51번을 가면 IPC 분류 코드가 있고요. 뭐 54번은 발명의 명칭이라고 하자. 그럼 다른 특허에 54번에 가도 발명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정보 이렇게 외국어니까 하나하나 읽을 필요 없이 숫자를 먼저 보고 아, 출원인이 누구구나, 발매 명칭 뭐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유럽, 네, 일본 특허 공부에도 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외국어라서 좀 어려우실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숫자 정보를 보면 좀 더 빠르게 그 정보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특허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어, 어떤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얻어내는지, 그리고 분석할 때 어떤 항목들,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출원 국가라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네, 출원 국가. 네, 어느 국가에서 출원했는지, 미국에서 출원했는지, 한국에서 출원했는지 이런 국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내가 특허를 출원하잖아요. 네, 출원을 해요. 한국에 출원을 해요. 그럼 한국에서 등록을 받게 되면 한국에서밖에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특허 기술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도 진입해서 좀 사업을 할 거다. 그럼 미국에도 특허 출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종 등록을 받아서 이제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게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출원한 국가에서 등록을 받고 거기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네, 그런 어,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원 국가를 보고 어느 국가에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기술이 좀 활발히 출원되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아실 수가 있어요. 어느 국가에서 해당 분야의 기술이 좀 활발히 출원되고 있는지 알아서 아, 이 시장, 이 국가에서 내가 연구하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출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원일 정보를 활용하시게 되는데요. 출원일, 출원한 날짜죠. 특허 출원하기 전에서부터 연구를 해왔고 거의 중간 단계 또는 결과물을 도출한 단계에서 이제 특허 출원을 진행하게 되실 텐데 그때 이제 출원한 날짜를 출원일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특허상으로 출원일이지 발명 그 전부터 시작됐겠죠. 하지만 이제 특허 정보로 출원일 보고서 이제 그 기술이 개발된 시기를 거의 보고 시기를 출원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허가 등록이 됐으면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고요. 출원일 정보를 보시게 되면 년, 월, 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서 출원 연도만 뽑아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출원 동향을 확인합니다. 지금 이 차트 보시게 되면 X축에 출원 일자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국가별 출원 동향 또는 기술별 출원 동향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년, 월, 일로 된 것 중에서 출원일을 그냥 쓰게 되면 뭐 2024년 1월에 출원한 거 몇 건, 2월에 출원한 거 몇 건, 3월에 출원한 거 몇 건, 이렇게 정말 차트가 난리가 나겠죠. 네. 너무 복잡해지니까 연도로 좀 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특허 출원 동향을 파악할 때 이제 출원일 중에서 출원 연도를 뽑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원인 정보를 활용하는데요. 출원인을 이제 출원할 때 거기 내가 어느 기업에 속해 있으면 그 기업이 출원인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최종 등록이 되고 나면 출원인이 특허권자라고 표기가 돼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수인이라고 에도 이렇게 출원인, 특허권자, 특허를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양수인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출원인 정보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 하면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기술의 상위 출원인을 보고 아, 이 기술 분야에 대해서 활발히 출원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있구나. 그리고 국가별로 나눠서 해당 출원인을 분석하면 한국에 내가 보고자 하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 많이 출원하고 있는 출원인은 어떤 기업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내가 연구하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 경쟁사는 어떤 기업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출원인의 국적도 보는데요. 어, 방금 전에 PPT 파일에선 출원 국가를 봤죠. 이번엔 출원인 국적이에요. 삼성전자라 하면 출원인의 국적이 한국이겠죠. 어, 그 출원인의 국적도 같이 분석을 합니다. 국가도 분석하고요. 국가도 분석하고요. 국가 내에 내국인, 외국인 분석을 해서 우리 한국에 많이 출원한 외국인은 누군지, 그 외국인의 출원인 국적을 한 번 더 분석하는, 이렇게 할 때 출원인 국적을 하는 정보를 활용합니다. 음,
여기에 보시면, 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출연한 내외국인 분석을 해보니까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출연돼 있어요. 외국인이 더 많이 출연돼 있고 그에 해당하는 출연인 국적을 보니 네, 뭐죠? 네. 네, 중국이 많이 출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 국가에 네, 중국 출연인이 많이 출연해 있구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 출연인 국적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국제 특허 분류 코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C 분류 코드 특허 공보에서 확인했죠. 이거는 거의 100여 개 국가가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IPC 분류 코드가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하나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특허 공보에 보시게 되면 아까 전 특허 분류 코드가 있었죠. 이렇게 IPC 분류 코드도 있고 CPC 분류 코드도 있습니다. 뭐 IPC 분류 코드 거의 100여 개 국가가 사용하고 있고요. 사용한 지 좀 오래된 특허 분류 코드입니다. CPC 분류 코드는 미국 특허청이랑 유럽 특허청이랑 협력해서 만든 분류 코드예요. 그래서 여러 국가가 점차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IPC 분류 코드보다 좀 세분화된 분류 코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분류 코드로도 이제 분석의 용도로 활용하는데 특허 분류 코드에 각각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B60K에 05, 015에 06 이렇게 분류 코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보면 여기 B는 섹션, 네, 60은 클래스, K는 서브 클래스, 015는 메인 그룹, 06는 서브 그룹 이렇게 나타내는데 의미가 다 있고요.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 섹션이 가장 넓은 섹션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섹션 A부터 H까지 8개 섹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B 섹션, 네, 작업 수행 운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B에 60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업 수행 운송 중에서도 차량 일반에 관련된 분류고요. B60 중에서도 B60K 번째는 차량의 추진 기간, 변속기 또는 설치에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01호는 뭐 연료 기간의 연료 공급에 관한 배치, 연료 탱크의 설치 또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03번은 연료 탱크, 06번은 연료 저장 시스템의 특징에 있는 것,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 코드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류 코드로만으로도 대략 어떤 기술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추측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분류 코드로 이제 통계적인 수치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분석한 기술에 가장 많이 부여된 분류 코드, 뭐 너무 세부적으로 보면 건수가 너무, 한 분류 코드에 건수가 너무 적게 부여되어 있고, 그 차트로도 너무, 짜잘짜잘하게 표기가 되니까 좀 넓게 네 자리까지 해서 B60K는 차량의 추진 기간 또는 변속기 분야에 대한 특허가 얼마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류 코드로도 분석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용이랑 피인용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핵심 특허를 도출하거나 할 때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이랑 피인용 의미를 보면 인용은 내가 참고한 건, 네, 나보다 앞선 특허 중에서 내가 참고한 건, 나랑 유사한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피인용은 내 특허 뒤에 출원하는 특허들인데 나를 참고한 건, 네,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용이랑 피인용 정보를 가지고도 분석을 합니다. 뭐 지표 분석도 하고요. 아니면 피인용 건수가 많은 건들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우수한 특허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인용이랑 피인용 분석할 때 미국의 등록 특허로 많이 분석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특허 출원할 때 정보 공개 진술서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특허 출원할 때 참고한 문헌이 이러이러한 문헌이 있습니다. 라고 무조건 제출을 해야 돼요. 의무예요. 네, 그래서 인용이랑 피인용이 좀 체계적으로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도
참고한 문헌을 적게 되어 있는데요. 의무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미국의 특허 검색하면 인용 피인용이 좀 건수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인용이랑 피인용 특허를 보시게 되면 해당 기술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요 번호 정보를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용이랑 피인용을 윈텔립스 또는 윕손 DB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퀄컴이 출원한 특허인데요. 지금 소멸된 특허긴 해요. 인용한 건, 내가 참고한 건은 12건인데요. 나를 참고한 문헌 피인용 852건이에요. 내 건수로만 봐도 피인용이 훨씬 많죠. 인용보다 피인용이 많다. 그냥 정량적으로 봤을 땐, 내가 이 기술 분야에 좀 중요한 기술이구나, 좀 우수한 기술이구나, 라고 정량적으로 좀 판단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 분석에 가보시면, 이렇게 비주얼 모드랑 텍스트 모드 두 개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비주얼 모드로 보시게 되면, 음, 이 기술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용이랑 피인용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 심사관, 출원서 이런 키워드들이 있죠. 이 인용 문헌들이 어디에 참증되어 있는지, 심사가 인용 문헌에 이 문헌이 있다. 출원서에 이 문헌이 있다라는 정보를 어, 가르쳐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의 1990년대부터 1990년대 인용한 문헌부터 그리고 지금 2019년에 2023년에 피인용한 문헌까지 이 흐름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기술은 또 특허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출원을 못하죠. 그래서 뭔가 개량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어떻게 개량돼서 계속 출원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아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색칠이 돼 있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기능으로 국가별로 색칠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이 미국 시장에 좀 많이 출원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봤는데 뎁스별로 보면 바로 인용한 거, 바로 피인용한 것들,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퀄컴이 출원한 기업이랑 유사하게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의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경쟁사들은 어떤 기술들이 있구나, 어떤 기업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텍스트 모드로 보면 방금 전에 봤던 내용들, 어, 여러분들이 백워드랑 포워드랑 요 내용들을 이렇게 출원 인별로, 분류 코드별로, 국가별로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수치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문헌은 여기 하단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용이랑 피인용 특허를 보고 기술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이 특허에 대해서 유사하게 연구하고 있는 기업을 볼 수 있어서 이 기업이 혹시 내 특허 침해하고 있진 않은지 네, 분쟁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전략을 짤 때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패밀리 특허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패밀리라는 것은 제가 한국에 특허 출원을 했어요. 출원을 했는데 이게 좀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진입하고 일본 시장에도 진입하고 싶어요. 그럼 해당 국에도 출원을 해야겠죠. 그래서 출원하고 나서 미국 시장도 특허 출원하고요. 그리고 네, 일본 시장도 출원을 해요. 이 발명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국가에 출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들을 다 패밀리라고 해요. 한국에 출원한 걸 기초로 다른 국가에 출원했다. 그러면 한국 특허에 대해서 우선권 주장을 해서 다른 국가에 출원한 것들, 이런 것들을 패밀리 문헌이라고 합니다. 이 패밀리 특허는요, 음, 다른 국가에 출원한 것들을 이렇게 합한 건데, 우선 이 패밀리 국가 수가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좀 시장성이 있는 특허라고 봅니다.
다른 국가에 출원할 때 이제 그 내가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 시장을 이제 타겟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시장성 있는 특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해외 출원할 때 특허 출원 비용도 국내에서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면 해외 출원은 이제 1000만 원이 넘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렇게 투자한다는 거는 뭔가 괜찮은 특허고 좀 시장성 있는 특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특허에서도 패밀리 정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패밀리 분석을 통해서 해당 특허에 대해서 패밀리 문헌들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고 어느 국가의 패밀리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특허 기준으로 해서 어느 국가에 출원을 했는지 그래서 해당 국가에 출원했을 때 지금 상태는 어떤지 이런 정보들 그리고 언제 권리가 소멸됐는지 날짜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패밀리 정보들을 봤을 때 각 국가별로 언제 출원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분류 코드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패밀리가 어느 시장에 진입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국가별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진하면 진할수록 건수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장에 어느 국가에 출원했고 어느 국가에 좀 많이 출원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밀리들의 법적 상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뭐 특허 출원을 해서 연차료를 잘 내고 있는지 아니면 네, 이런 정보들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